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진성 이정훈입니다. 매주 목요일 8시 30분에서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로 전일 미국 국내 시장의 마감 시황과 오늘 대응 전략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섹터 종목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 추천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도 함께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전일 뉴욕 마감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넷플릭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안도 감소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0.15%, 0.59% 상승했으며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1.58% 상승했고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지난 6월 9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6월 8일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안도감이 지속된 점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은행주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실적 부진 우려가 컸던 넷플릭스가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도감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는 2분기에 가입자가 97만 명 줄였다고 밝혔으며 이는 당초 회사가 예상했던 200만 명 감소보다 크게 적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3분기에는 구독자가 1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이에 넷플릭스 주가는 7% 넘게 상승했으며 경쟁업체인 월트 디즈니와 로쿠도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여타 대형 기술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원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엔비디아, AMD, 퀄컴 등 반도체 관련주들도 강세를 이어갔고요. 한편 이날 장 마감 후 발표된 테슬라 실적도 선망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2분기 주당 순이익 2.27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요. 이는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다만 매출액은 169억 3천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다소 밑돌았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우려와 달리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증시 바닥론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야데니 리서치 창업자인 월가 베테랑 투자자 에드 야데니가 6월 주식 바닥론을 들고 나온 데 이어 이날 비 라일리 파이낸셜의 최고 시장 전략가 아트 호건 등 전문가들이 속속 바닥 탈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6월에 바닥을 찍었다는 판단은 성급하다면서도 바닥이 멀지 않았다고 낙관했고요. 이날 채권 시장은 11년 만에 금리 인상 경계 감소 혼조세를 나타냈고 달러화는 강세를 기록했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기술 장비, 경기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경기 관련 소비재, 산업 서비스, 소매, 에너지, 복합산업, 은행 투자 서비스, 의료 장비, 보급, 운수, 화학업종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종목별로는 넷플릭스가 플러스 10.36%, 예상보다 적은 가입자 수 감소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경쟁업체인 월트 디즈니 3.74% 플러스 기록했고요. 로쿠도 6.91%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대형 기술주들도 동반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AMD, 퀄컴 등 반도체 관련주들은 미 상원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논의 시작 소식까지 겹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강세 지속 등에 급등했고요. 이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실적 선방 평가소 정규장 상승에 이어 시간 내 거래에서도 소폭 상승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마감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휘발유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점이 이날 국제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44만 5천 배럴 감소했고요. 휘발유 재고는 349만 8천만 배럴 증가했으며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20만 배럴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글로벌 원유 수급이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의 낙폭은 제한되는 모습이고요.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지만 원유 증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했고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이미 최대 한대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96달러 하락한 102.26달러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국제유가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됨에 따라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 6월 30일 오펙 플러스는 8월 증산 규모를 6월 초에 합의한 하루 64만 8천 배를 증산하기로 합의했고요. 한편 다음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는 현지 시간 8월 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가 상승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수요 악화나 개인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유가가 하락 추세를 보일 경우 비용 절감, 소비 활성화, 물가 안정 등을 유도하며 대체로 증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기업 실적 안도감 지속 등의 상승 마감한 가운데 금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9.8이 급등한 2,872.96을 기록했고요. 한편 금일 상원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인텔은 상승했고 AMD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는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엔비디아, 실리콘 레버러터리, 랩리서치, ASML, 코보, 마벨 테크놀로지, 퀄컴, 스카이웍스, 테라라인, 브로드컴 등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국내 증시와의 상관관계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크게 반도체 업황과 미 증시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현재는 그래도 급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국내 지수와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특히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메이저 반도체 업체 등을 비롯해서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의 주가 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 및 테마 종목 잠깐 살펴보면요. 반도체 제조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있고요. 반도체 장비는 AP시스템, 유신테크, 미래산업, 리노공업, STI, FST,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주성엔지니어링, KC텍, 한미반도체, 코세스, SFA 등이 있고요. 반도체 재료로는 동진세미캠, 네페스, 솔브레인, NK전자, ENF 테크놀로지 등이 있습니다. 해외 증시 차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저번 주에 수요일 날 제가 결과를 가지고 방송을 했고요. 목요일부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저점을 살짝 깨주는 아래 꼬리로 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 가격을 만약에 밑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재차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만요.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재차 전 고점을 살짝 뚫어주면서 현재는 고점 언저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뚫어주면서 상승하는 반전의 분위기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61선을 강력하게 돌파해주고 다시 한번 더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재차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어떤 가격이 어떤 가격을 돌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 가격 어, 잠시만요. 자, 이 가격, 그 다음에 이 가격. 제차 1차, 2차 계속 하락할 때의 분위기는 전저점을 계속 하방으로 깨면서 시장이 내려왔으면 올라갈 때는 정반대 모습이 나와줘야 되겠죠. 계속 전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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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평선을 기본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그 우리가 차트를 열면 나오는 그냥 의미 없는 선들이 아니라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60일간의 평균 가격을 나타냅니다. 60일이면은 석 달입니다. 한 달에 20일 거래일이라고 보고 석 달간의 평균 가격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꽤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상황은 그렇게 뭐 만족할 만한 그 현재 위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됐다. 약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관론적인 시장의 분석도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다시 그 가격을 지지받으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금리 인상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를 잡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모습들이 이때까지 악재들이 계속 익숙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에 이것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장에 대한 어떤 감각이 좀 무뎌졌다. 그다음에 악재 연일 계속되는 그런 악재 속에서도 뭐 계속 했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금리 인상을 한다. 뭐 0.75% 아니면 뭐 강하게 하면은 뭐 1%까지도 금리 인상 재차 또 가능할 수도 있다. 또 국내 금리도 거의 이제 뭐 6%대 지금 뭐 이제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계나 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매출은 지금 잠시 오른다 손 치더라도 영업이익 그다음에 부채 상환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재투자 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라면 증시가 계속 우상향하는 데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낙관론적으로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이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낙관론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뭐 개인적인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제시키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대응에 대한 그 필요성이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계좌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빠지는 시장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해야 되고 현재 뭐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61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목표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검정색 선 121선을 목표가로 두고 강하게 상승을 하고 다시 61선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받을 겁니다. 61선을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합니다. 어떤 가격이 어떤 가격을 돌파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이평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강하게 돌파를 하고 지지받으면서 또 재차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락 없이 빠질 때의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요. 어떤 가격이 어떤 가격을 깨버립니다. 처음에는 단기 5일선, 21선을 우하향하면서 하방으로 돌파를 합니다. 그 가격을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한 번 정도 200일선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재차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살짝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121선을 맞고 저항을 받으면서 깨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계속 재차 200일선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계속 깹니다. 돌파를 하면서 다시 상승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시장의 분위기나 흐름이 계속 연일 계속 이때도 그 악재 연속이었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4월달 3월달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시장은 하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지금 현재는 행보 중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일단은 좋지 않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보통 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저점이 여기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저점이나 고점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시장에 대응해야 됩니다. 저점이 어디인지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 저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좌가 깨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어떤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도 하락장이 분명히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상승과 상승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차트 자체가 사람이 만든 거고 이 차트도 사람이 움직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계속 어려움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이 차트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계속 이용을 합니다. 하락하면서도 계속 상승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락하는 폭보다 상승하는 폭이 현저히 적습니다. 하락장에서는. 하락할 때 이 정도 하락을 했다면 상승은 이 정도 상승합니다. 또 하락을 이만큼 합니다. 상승은 이만큼 합니다. 계속 이것이 되풀이 되면서 슬금슬금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계속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시장은 우리들에게 계속 상승 분위기에 기대감을 계속 심어줍니다. 하물며 이런 작은 파동에서도 상승의 기대감을 계속 심어줍니다. 절대로 이 부분이 저점이다를 절대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가격을 돌파하면 아래로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승을 할 때 분명히 우리가 고점이 어딘가를 예상을 해버리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상승을 하는 과정에 하락장이 또 존재를 합니다. 상승하는 과정에 하락장이 존재를 합니다. 이 하락장이 존재하는 가운데 심리가 완전히 깨져버리죠. 불안하다. 수익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났는데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시장에서 빨리 발을 떼버립니다.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용감해지죠. 하락장에서는 상승의 모습이 패턴들이 계속 중간중간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또 다시 반등이 나와줍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락의 길이보다 상승의 길이가
현재 있지 않습니다. 요 정도의 기대감을 계속 주면서 계속 홀딩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손실이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수익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을 하면서 계속 하락장이 존재를 합니다. 내려갈 것 같다라는 심리를 계속 주입을 시킵니다. 내려갈 것 같다. 내려간다. 난 내려갈 거다. 올라가다가 또 나는 빠질 거다. 계속 개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올라가는데 시장에서는 벌써 이 정도에서 벌써 빠져나와 버립니다. 손실이 날 때는 굉장히 용감하게 버팁니다. 그러다가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날 때보다 수익이 날 때 공포심이 더 심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팔아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이 어딘지 저점이 어딘지를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계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파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엘리어트 파동 뭐 이런 것도 공부 많이 하셨을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에도 1파, 2파, 3파, 뭐 5파가 있는데 상승과 하락이 공존을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항상 차트는 출렁입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저점을 깼다고 치더라도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종고점을 뚫어준다면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그린 모습이 지금 여기에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했는데 전저점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합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뚫어버립니다. 작은 파동이지만 자체 W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이 작은 모습 속에서도 U자형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가격을 깨버립니다. 돌파를 하면서 우상향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만약에 저점을 깼다라는 얘기는 또 틀려지겠죠. 이렇게 가다가 만약 이 저점을 깨버렸다면 얘기는 또 틀려집니다.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돌려보면 자, 올라가다가 저점을 깨버립니다. 또 올라가는데 고점을 또 뚫어버렸죠. 완전히 이거는 방향성과 추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규칙적으로 하락 패턴, M자형 패턴이죠. M자형 패턴을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면서 하방으로 세게 내려와 버립니다. 여기서는 계속 M자형입니다. 계속 M자형 패턴이 나옵니다. 이것도 M자형이죠.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W형 패턴, 상승할 때죠.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은 경우 아니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경우를 우상향하는 차트의 기본이라고 우리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하락할 때는 정반대겠죠. 왼쪽과 오른쪽이 같거나 왼쪽보다 오른쪽이 낮거나 이런 경우가 M자형 패턴입니다. 물론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은 경우도 M자형 패턴이지만 실제로는 W형 패턴이 맞겠죠. 우상향. 바닥에 선을 그었을 때 오른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왼쪽으로 내려오느냐. 내려올 때는 고점과 고점을 깨지 못하면 돌파하지 못하면 가격은 밑으로 빠진다. 그 다음에 상승할 때는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 우상향한다. 요거만 기억을 하셔도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S&P 500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S&P 500도 현재 61선 언저리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강하게 돌파해 주냐 마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경우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강력하게 우상향 해줘야 된다. 현재는 저는 그냥 행보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짝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이 큰 61선 돌파하고 121선 저항받으면서 다시 또 강하게 돌파해주고 아주 고비가 많이 남아있다고 봐집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1선 완전히 올라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현재 추세선은 우하향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죠. 이 흐름들이 깨려면은 돌파해주고 지지 맞고 올라가는 거. 이 패턴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요.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 추천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도 함께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 시장 시작 1분 전입니다. 그 전에 코스피 차트 잠깐 국내 증시 차트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차트 먼저 보시면은요, 계속 계단식으로 계속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진성 차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사용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골드선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와 분홍색 화살표, 쌍봉 쌍바닥을 아주 눈으로 쉽게 표시를 해놓은 그런 화살표들이 나오고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제 나오죠. 노란색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매수를 들어가고 나서 뒤에 보시면 매수를 들어가고 나서 계속 홀딩하는데 그 어떤 심리적인 안정 뭐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화살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 작년 8월 이후에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도 신호의 고점과 매수 신호의 저점, 이 매도 신호의 전고점과 매수 신호의 전저점을 계속 이어나가면 됩니다. 이어나가면 자동적으로 지그재그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골드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계속 우하향합니다. 이게 뭐 골드선이 뭐 무슨 마법의 선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저만의 그냥 기준선인데 그 어떤 선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선 한 개만 좀 그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그 생각만 가지고 시장에 만약에 참여를 하시더라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골드선을 돌파를 만약에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기준, 그러면 골드선을 돌파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저점에서 잡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골드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봉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골드선이 밑으로 빠지면서 같이 봉과 선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좀 뒤로 돌려 보면요. 자 분명히 여기가 저점이었습니다. 이건 뭐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만약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은 이게 추격 매수가 아닌가. 그러나 골드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다시 골드선 지지받는 모습 보여주고 재차 아까 제가 W자 패턴이 나와야지만이 우상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W가 나옵니다. 이렇게 W가 나옵니다. 뭐 W가 꼭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 W가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죠. 같거나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은 경우 W형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자 패턴이 나오고 매수 신호가 떨어집니다. 이 신호봉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날 시장가나 신호봉의 중심가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최소한 신호봉의 중심가 매수를 잡고 우상향합니다. 그럼 손절은 어디를 잡습니까? 항상 투자의 매매 패턴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잡아야 되죠? 매도 신호와 매수 신호 사이에 저점을 잡습니다. 만약에 손절을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진입을 할 당시에 손절을 잡지를 못한다. 어떤 이 파동을 가지고 내가 어떤 가격이 깨면 시장에서 나와야 된다는데 만약에 어떤 가격을 손절을 잡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 만약에 이렇다면 그 종목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을 잡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손절이다.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는데 가장 큰 무기는 손절을 잡고 손절을 지키는 게 가장 큰 무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뭐 일반 개인들 그냥 이렇게 만약에 밑으로 빠지더라도 밑에 또 어떤 선들 그어놓고 이것도 맞으면 올라가겠거니 근데 더 밑으로 빠져버리고 계속 이런 상황이 오죠. 미련 없이 시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나 다음 자리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시장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올라가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빼버립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행보를 할 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이 선 언저리에서 이제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있구나. 여기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 행보를 하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이 시장 자체도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다. 고점을 살짝씩 계속 낮추면서 저점을 조금씩 갱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밀하게 따지면 살짝 우하향하는 패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려볼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살짝 우하향하는 패턴입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강하게 하방으로 돌파하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차트를 그려놓고 선을 조금만 그려놓고 만약에 이렇게 깨버린다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차트 공부 좀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될 때까지 제가 교육은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추세선도 기본적 추세선과 기본 추세선과 확정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추세선과 확정 추세선을 긋는 것은 이 추세가 정말로 오른 추세인지 자 여기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기본 추세선은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이 나옵니다. 기본 추세선 그 다음에 확정 추세선 그 대신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 확정 추세선을 돌파해버린다면 하방으로 내려옵니다. 상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방도 기본 추세선과 확정 추세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 투자자들이 기본 추세선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합니다. 조금 잘못됐습니다. 조금 더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상향하는 패턴에서도 여기에서 기본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 추세선.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확정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이거 지금 제가 그은 거죠. 돌파한다면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이나 패턴들을 판단하실 때 꼭 추세선도 기본 추세선과 확정 추세선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하신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그 기본 추세선과 확정 추세선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개념이나 어떤 긋는 방법들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계속적으로 질문 던져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거래일, 6거래일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마찬가지 계속 상승 패턴은 있었습니다. 골드선 맞고 다시 밑으로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조금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 그 다음에 시장에 있었던 그런 악재들에 대한 무뎌짐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도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둔감해진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고 연일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의 모든 기술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반도체의 그 분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의 요인이 코스닥의 상승의 요인이 있지 않나. 물론 증시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상승을 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도 계속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 선정을 함에 있어서 증시가 하락을 할 때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됩니까? 옆으로 행보하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증시가 살짝 반등을 주면은 이 종목은 강하게 돌파해서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 지수가 빠지는데 종목도 같이 빠집니다. 이런 것들은 지수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우리나라의 지수는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종목도 같이 빠지는 종목들은 거의 미국 시장 그다음에 유럽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어떤 초이스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수가 빠지더라도 그 잘 버티면서 횡보하거나 살짝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 초이스하는 게 현재로서는 뭐 가장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적이 수반된 어떤 그런 종목들 계속 초이스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물 종합 차트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선물도 지금 며칠째 계속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뭐 갈 길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아주 뭐 징그럽게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올라갈 때는 또 뭐 이 골드선을 절대 깨지 않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골드선을 한번 제대로 한번 깨고 나서부터는 쉽사리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투자를 하실 때 딱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종목이 현재 방향성이 우상향할 종목이냐.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이제 같이 이제 수반되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기본적 분석으로는 첫 번째는 뭐 시가총액이나 아니면은 현재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영업이익 뭐 이거는 뭐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영업이익이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플러스가 나와줘야 되고 그 어떤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영업이익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일단 초이스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 종목이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골드선 아래에 있으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골드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자, 골드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골드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 한, 저점을 깨지 않는 한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회사의 실적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어떤 이슈나 재료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런 기사가 떴어요. 기사만 떴지 실제로 실적이 반영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적정 주가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행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지금 이게 뭐 선물 차트이긴 하지만 뭐 차트는 다 똑같습니다. 올라가는 경우 분명히 뭐 증산에 합의했다. 그 다음에 뭐 0.75% 금리 인상 하려고 했는데 0.5%밖에 안 하기로 했다.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살짝. 그러다가 뚜껑 열어보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예상 밖으로 또 아주 강하게 제재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때문에 또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이번에 두 번째, 세 번째 금리 인상하는데 예상보다는 적게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 속에 상승합니다. 그러나 또 뚜껑 열어보니까 아주 강하게 금리 인상 해버립니다. 그럼 또 빠져버립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할 만큼 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반발 매수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모습들이 정말 시장이 회복을 했느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는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건 골드선을 올라타고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드선을 지지받고 돌파했을 때
진짜 이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바닥이 어딘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락과 상승의 패턴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또 전저점을 깨버리면 그 다음 하락장이 또 나올 수 있으니, 나온다가 아닙니다. 나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시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식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고주선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하고 살짝 빠졌다가 다시 이 고점을 돌파를 해줬는데 돌파를 못하고 바로 저점을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락장이 나옵니다. 자, 골드존을 터치만 하고 완벽하게 올라타고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빠져버립니다. 지금도 골드존 터치하려고 하죠. 터치만 해도 될 일이 아니라 강력하게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좀 돌려보면요. 골드존을 강하게 돌파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고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방향성이, 하단지표 방향성이 빨간색이면 일단은 상방, 파란색이면 하방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상방, 일단은 방향성이 상방이다. 그 상태에서 방향성을 일단 알았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매수 타이밍. 여기에서 매수 신호가 떨어집니다.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목표가는 뭡니까? 이 고점을 뚫어주냐 합니다. 만약 이 고점을 뚫어만 준다면 우상향할 수 있죠. 저희가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자, 매수. 자, 전저점은 손절은 여기를 잡아야 되겠죠? 깨지 않습니다. 자, 전저점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계속 고점을 높입니다. 우리 계속 여기에서 계속 물량을 실어줬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수익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기술적 분석만으로 수익을 계속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밑으로 빠지는 이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판격이 됩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죠? 올라갈 것 같은데 실제로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과 원칙을 깨버리면 시장에서 미련 없이 나와야 됩니다. 계속 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는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략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내 계좌를 지킨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아주 전략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계좌는 내가 지켜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